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정말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만약 양가 부모님의 종교가 다르다면? 개종하지 않으면 이 결혼 절대 안 된다. 이런 상황에 부딪힌다면 여러분은 어떡하시겠어요? 오늘 바로 이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어려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이게 그냥 종교가 다르네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랑, 가족, 그리고 우리 세대와 부모님 세대의 가치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정말 큰 문제거든요. 이게 과연 정말 풀 수 없는 난제일까요? 오늘 우리가 볼 상황이 바로 이런 겁니다. 3년이나 뜨겁게 사랑했어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 쪽은 불교 집안, 여자 쪽은 기독교 집안인 거죠. 젊은 두 사람은 뭐 서로 이해하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했는데 웬걸요? 부모님들 생각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우리 종교로 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결혼 허락 못한다. 딱 이렇게 못을 박으신 거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 커플이 마주한 딜레마. 이게 그냥 신념이 다른 수준을 넘어서 어떤 감정적인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건지 그걸 먼저 좀 살펴볼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이 세대 차이예요. 우리 젊은 세대는 어때요? 다를 수 있지, 존중하면 되지, 이런 현대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 세대에게 종교나 신념은 그냥 취향이 아니에요. 평생을 지탱해온 삶의 뿌리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인 거죠. 이 간극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움직이지 않는 기성세대. 우리가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왜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을까요? 왜 우리 노력은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문장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부모님 세대가 평생을 지켜온 그 습관, 그 신념을 내가 어떻게든 설득해서 바꿔보겠다. 바로 이 생각 자체가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이건 논리나 이성으로 설득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딱 뭐랑 같냐면 고장나서 멈춰버린 컴퓨터 같아요. 우리가 막 키보드 두드리고 마우스 흔든다고 컴퓨터가 다시 작동하나요? 아니죠. 부모님의 신념에 정면으로 그건 틀렸어요 하고 맞서는 게 바로 이런 행동입니다. 오히려 상황만 악화되고 대화는 완전히 끊겨버리죠. 아, 이건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구나 라는 강력한 신호인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해결책이 있긴 한 거냐? 네, 있습니다. 바로 신앙과 맹신, 이 두 단어의 결정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파트,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맹신이 뭔지부터 확실해 볼게요. 맹신은 말 그대로 누가 만들어 놓은 매뉴얼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이건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 혹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봉잡혀서 끌려다니는 상태.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신앙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은 신념을 내 인생의 참고서처럼 활용하는 거예요. 필요한 걸 분별해서 쓰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 맹신은 뭐예요? 그냥 매뉴얼입니다. 붙지도 따지지도 않고 복종하는 거죠. 바로 이게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지식인과 그저 남을 따라가는 추종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시대적 변화인데요. 우리는 더 이상 누가 주는 정보를 그냥 고지곳대로 믿던 그런 무지사회에 살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지식사회잖아요. 모든 걸 스스로 따져보고 분별하고 판단해야 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의 역할이 예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딱 그 얘기예요. 누가 빵 좀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만들지 마라. 더 쉽게 말하면 누가 좀 도와준다고 내 인생을 통째로 맡기거나 돈 좀 준다고 내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대단한 가르침 앞에서도 내 인생의 핸들은 내가 쥐고 있어야 한다. 바로 이 주체성, 이게 핵심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 알겠어요. 그럼 이걸 현실 문제에 어떻게 써먹냐? 이게 중요하겠죠? 이제 네 번째 파트, 이 철학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아주 구체적인 지혜의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건 그냥 상대를 속이는 얄팍한 속임수가 아니에요. 대화의 판을 바꾸는 지혜입니다. 자, 1단계. 먼저 부모님께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결혼을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상대방 종교에 대해 한번 진지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2단계. 부모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그렇죠. 예상대로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더 강하게 반대하실 수도 있어요. 바로 그때가 기회입니다. 3단계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 요즘 세상에 무작정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종교인지 제가 먼저 제대로 알아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요. 어때요? 굉장히 합리적인 주장이죠? 그러니까 이 전략의 진짜 목표가 뭐겠어요? 개종하는 척 연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당신의 신념을 존중하기에 제가 직접 한번 진지하게 배워보겠습니다 라는 그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개종해 라는 일방적인 명령을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 라는 쌍방향 대화로 바꾸는 것, 바로 여기에 이 전략의 핵심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몰라요. 이 문제가 단순히 한 번의 결혼 문제로 끝나지 않는 이유. 왜 이 문제가 바로 당신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도 있는 첫 단추가 되는지 그 깊은 의미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인용구가 모든 걸 말해주죠. 이 첫 단추를 지혜롭게 풀지 못하면 앞으로 세상에서 뭘 해결할 수 있겠는가? 정말 뼈아픈 질문이에요. 이 종교 갈등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셔츠의 첫 단추와 같다는 겁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마주하는 정말 중대한 첫 번째 관문인 셈이죠. 결국 이건 그냥 종교 문제, 가정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앞으로 내 인생에 닥쳐올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나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것인가, 그 패턴을 결정하는 시험대이자 훈련장인 거죠. 힘으로 억누르고 감정적으로 부딪힐 것인가, 아니면 지혜와 전략으로 상황을 이끌어갈 것인가. 당신의 인생 전체의 패턴이 바로 이 문제 하나에서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과는 정말 극명하게 갈릴 겁니다. 이 첫 단추를 지혜롭게 잘 채우잖아요? 그럼 앞으로 인생의 다른 문제들도 훨씬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내공이 생겨요. 조화로운 삶으로 가는 거죠. 하지만 이걸 억지로, 감정적으로 잘못 꿰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한으로 남아서 계속해서 당신의 인생에 마찰을 일으키고 발목을 잡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지혜로운 문제 해결법, 이걸 여러분의 삶에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지혜를 발휘해서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그 첫 단추는 과연 무엇인가요?